교재 128페이지에 나와있던 2014년도 3회 시험 문제. 오늘은 이제 21번째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부분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됐어요. 그룹화 항목 기준이 학과라고 되는 걸 봐서는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자바라는 언어의 합계를, 점수의 합계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그룹화 항목에서 선택한 필드를 미리 기준으로 정렬을 했어요. 그게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여기선 모르지만은 분명히 정렬을 했고요. 부분합을 만약에 했는데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모두 제거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 아래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여기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체크했어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위에 개별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밑에 자바 점수에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요약을 아래다 표시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추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 되겠죠. 선택하는 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해제해 줘야 되는 거죠. 해제. 예. 22번 왼쪽 워크시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시트를 보면은 이름이 앞에는 성 한 글자하고 이름 두 글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때 구분기호가 없죠. 빈칸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컴마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구분기호 기준이 없어요. 즉 공백이란 기준도 아니고 탭이란 기준도 아니고 하여튼 구분기호는 없어요. 그럴 때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엑셀에서.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온 유형입니다. 실기시험 유형에서는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데이터들을 성씨, 이름씨를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뭐 50점하고 점수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있으면 얘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빈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두 개로 쪼개기 때문에 빈칸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따로따로 만들려면 홍, 길, 동을 따로따로 구분하려면 한 칸이 더 있어야 되겠죠. 자, 블럭을 잡고 데이터 나누기를 하는데 지금 구분기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너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다 클릭해주면 이렇게 클릭해주면 앞에 두 글자 뒤에 한 글자 이걸 당겨서 이렇게 옮기면은 앞에 한 글자 뒤에 두 글자 모르고 여기다 클릭을 해버리면 이제 세 글자씩 한 글자씩 끊어지는 거죠. 그때 얘를 끌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문제예요. 19분선을 기준으로 내용 나누기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배웠다 하더라도 구분기호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번이 구분기호를 아니니까는 3번도 4번도 아니고 답은 1번 뺏게 될 수밖에 없죠. 안 배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아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if 에라 그랬어요. A 여섯 번째가 마이너스 5점이네요. 마이너스 5점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0점에서부터 9점까지는 10점 미만으로는 미흡이고 10점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19나 19.5나 하여튼 20보다 작으면 분발이고 이런 거고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우수인데 마이너스 5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v1급 함수에서 2,2라고 쓴 거는 A가 점수고 B가 이제 판정 매기는 거니까 미흡이다, 분발이다, 뭐 우수라고 나올 텐데 이 마이너스 5는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이거 어떤 게 에러가 난다면 이 v1급에 의해서 에러가 난다면 그때는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줘라 하는 거예요. 에러가 안 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을 만들어낼 테고 그럼 답은 입력 오류가 나오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에러 나요. 예.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시험에 잘 나와요. if 에라가 우리 실기 시험에. 자, 고급 필터라고 들어갔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뭡니까? 세 글자 중에서 마지막 글자가 명으로 끝나는 경우예요. 명으로 끝나면 김진명, 나오명 두 사람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 부이면서 80보다 커야 된대요. 영업 78 안되고, 영업 78 안되고. 그러니까 명자로 끝나는 건 두 명이 있는데, 영업 부이면서 80점보다 큰 사람은 경리과 90점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명밖에 안 나오겠네. 뭐 두 명 나오는 거지. 뭐 아래 거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거니까 안 되고, 명자로 끝나는 것만 조건에 해당돼서 답이 나왔다 하는 거죠.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참 애매해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가 뭐예요? 5 더하기 3. 그럴 때 더하기가 연산자고요. 5와 3이 피연산자죠. 5와 3을 더하라 그러면 는 어느 것 더하기 어느 것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셀 주소라든지 셀 주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피연산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셀 주소나 값을 피연산자라고 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는 뭐라고 한다? 연산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는 하고 함수명을 쓰죠.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어떤 거 컴마 쓰지 않습니까?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걸 인수라 그래요. 인수. 예. 그런데 잘못된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5 더하기 안녕 이렇게. 그럼 안녕이라는 말은 어떤 값을 지정해주는 뭐예요? 이름 상자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따옴표 안에 안녕이라고 쓰면 뭐죠? 5는 숫자고 따옴표 안에 안녕은 글자잖아요. 그럼 숫자와 글자를 더할 수가 없죠. 이때 샵 밸류 뜬단 말이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1번의 네임은 뭐죠? 는 안녕 더하기 친구 했는데, 안녕이라는 값은 지정돼 있어요. A의 첫 번째 셀로. 근데 친구라는 이름이 이름 상자로 지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름 값으로. 그러면 그 이름이 뭐지? 하고 샵 네임의 에러가 나는 거고요. 넘버는 뭐죠? NUM은 뉴메릭의 줄임말인데, 엑셀이 사용할 수 있는 숫자 값을 벗어난 거예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샵 div, 이건 나누다라는 얘기잖아요. 디비전, 디바이드라는 말인데, 어느 거 나누기 0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 불능이라 그랬잖아요. 엑셀도 불능이에요. 수학으로 사람이 계산했더니 10년이 걸렸어? 그럼 컴퓨터로 뚝딱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학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약속해 놓은 거는 컴퓨터 엑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3번처럼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에러가 나오겠죠. 26번. 자, 요건 뭐냐면은요, 이름을 한꺼번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 국어, 영어. 여기는 70, 80, 60 이렇게 했어요. 자, 요렇게 여기는 이제 수하. 근데 수하고 한 칸 뗐어요, 제가요. 자, 요렇게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첫행 왼쪽 열이라고 나오죠? 첫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첫 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왼쪽 열은 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세 개 값은 홍길동이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일지매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영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다가 국어라고 쓰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얘는 홍길동이라고 쓰고, 이름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쉽거든요. 한꺼번에. 그럴 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만들기를 누르면은요,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네들이.
여기 한 칸 떨어졌죠? 이름 상자 규정은 제가 처음에 실기 수업을 할 때 이름 상자를 만들 때 규정이 뭐냐면 빈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네 이름은 뭐가 될까요? 수 밑줄 학이 되는 거예요. 수 한 칸 띄고 학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칸 띄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에라거든요. 이건 이름을 못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첫행 그러니까 요렇게는 복사용지, 프린터 잉크 전출지는 품명이라고 적고 여긴 단가라고 적고 여기는 규격이라고 적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품명, 규격, 단가가 다 중간에 빈칸이 들어갔잖아요. 빈칸이 들어가면 품명이라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품 밑줄 명이라고 들어가겠죠. 여기는 코드 번호 맞아요. 여기는요 코드 번호라고 돼요. 그래서 A에 3, 4, 5를 블럭 잡으면 여기도 이렇게 블럭 잡으면 여기는 안 들어갔다. 이렇게 블럭 잡으면 홍길동이라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중간에 밑줄이 빈칸이 들어가 있는 애라 품하고 명이 안 된다. 품 밑줄 명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이런 거를 시험에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2라는 숫자를 가지고요 자동 채우기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 2라고 쓰고요 얘를 연속 데이터라고 있어요. 연속 데이터가 어디 있을까요? 볼게요. 지금 여기다 놓고요 채우기로 가서 계열을 갔어요. 계열을 가니까는 연속 데이터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2배씩 갈 거다라는 얘기고요. 20이면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행방향이니까 오른쪽 줄 방향으로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형이면 뭐죠? 2, 4, 6, 8, 10, 12, 16 이렇게 2배씩 이렇게 2개씩 늘어날 테고요. 자, 이번에는 채우기에 가서 계열에 가서 얘를 급수로 갈 거고요. 20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2씩 증가되는 거니까 20에서 끝났고요. 얘는 2배씩 늘어난다 그랬죠? 급수니까는. 그럼 16에서 끝난 거죠. 그때 그 옆에 칸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좀 우리는 수업 시간에 안 배웠어요. 실기 시험 볼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그랬죠. 자, 찾기 바꾸기라는 말이 나왔네요. 찾기 바꾸기는 뭘까요? 지금 찾을 내용을 뭘 찾나봐요. 찾을 내용을 뭘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뭐 글자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바꾸기를 클릭하면 뭐가 될까요? 바꾸기도 돼요. 뭐 홍길동을 바꿔서 일지매로 바꿔라, 홍길동을 찾아서 일지매로 바꿔라, 그럼 홍길동 일지매가 되는 거죠. 이때 대소문자를 구분할 거냐, 영문자에 있는 경우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자, 서식은 뭐예요? 여기 서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꾸미는 거죠? 빨간색으로 채워진 거, 빨간색 글자로 되는 걸 찾아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식이 꾸미는 거니까. 자, 여기 가서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가 있냐면 찾기 이거잖아요. 이렇게 옵션을 본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 글자를 넣어볼 거예요. 자, 서식에 가서 색깔이 있나요? 글꼴의 색깔 빨강. 다음 찾기 바로 가네요. 빨간색 찾았잖아요. 이 서식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지금 글꼴의 색깔을 자동으로 놓으면 뭐를 찾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내용도 안 썼어요. 근데 서식에 가서 제가 빨간색을 찾아놨잖아요. 그랬더니 알아서 이렇게 탁 오지 않습니까? 숫자도 되죠?
글자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집 뭐라고 돼 있어요? 숫자는 제외하고 하라고 그랬죠. 숫자가 뭔 죄가 있나? 엑셀은 숫자로 노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잖아요. 엑셀은 숫자 프로그램이잖아요. 글자도 더불어 쓰는 거지 숫자가 메인이거든. 얘를 제외하기는 그렇죠. 매크로. 매크로의 첫 글자는 반드시 그 문자여야 돼요. 문자. 빈칸도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뭐라 그랬어요? 컨트롤하고 영문자만 된다 그랬죠. 대소문자는 구분한다 그랬어요. 대소문자는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매크로 만들 때 어떻게 했었어요? 처음 여기다 만약 합계를 계산한 매크로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리본 메뉴를 만들어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합계라고 쓰고 여기다 놓고 눈썸 하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매크로 기록 중지할게요. 그럼 제가 매크로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매크로를 작동시키면 여기 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합구해요? 여기다 놓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얘만 나와. 얘만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매크로를 실행하면 이거 합기구하고 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참조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상대 참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요. 이를 눌러놓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매크로 기록 합계 밑줄 상대라고 써볼게요. 자, 눈썸 하고 블럭을 잡아요. 맞죠? 기록 중지.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놓고 이제는 매크로를 실행해야 돼요. 여기다 매크로를 실행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서 3개 더 했죠?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왼쪽 3개 더 할 거예요. 홍길동이라고 전해졌다. 에이, 어쩐지. 다시 고칠게요. 이름 관리자에 가서 이름 다 제거할게요. 이름을 다 제거해 놓고 다시 해볼게요. 왜냐면 셀 참조가 들어갔잖아요. 셀 주소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배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대 참조로 기록할 거고요. 합계고 상대. 기록 하나 있었는데 덮어 쓸게요. 눈썸 가로 열고 블럭 잡았어요. 자, 기록 중지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 명령을 걸면 요 3개 합이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놓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는 거를 쭉 해서 절대 참조를 했거든요. 문제집 뭐라고 되냐면 매크로 문제는 어느 셀에 있던지 간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실기시험 문제가. 그거는 상대 참조로 기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걸 안 하고 우리 그냥 매크로를 했단 말이에요.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 참조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기시험에는 절대 참조로 매크로 기록하는 걸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필기에는. 실기는 S니까. 그래서 상대적 참조를 이용한 매크로 작성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필기시험에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실기시험 볼 때는 합계로 하시오, 서식으로 하시오라고 지정해 놨잖아요. 그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개념이 있잖아. 이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첫 글자는 글자로 시작해야 되고 빈칸은 허용되지 않고 뭐 밑줄은 허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론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려면 반드시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것을 체크해 놓고 매크로를 만들어야 돼요. 매크로를 만들 때
만들 때. 예. 매크로 이름 변경할 수 있죠? 그거는 편집에 가서 만들면 되고, 바로가기 키는 옵션에 가서 바꾸면 되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 이름 문제가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이제 한동안 추세였었는데 요즘은 또 주춤하더라고요. 볼게요. MOD 나머지 구하는 거죠. 1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몰라도 나머지가 얼마니에요. 마이너스 2가 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파워는 뭐냐면요, 거듭제곱이에요. 3,2라는 말은 3의 2 거듭제곱, 3의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3,3은 뭐예요? 3의 3승. 3,4는 3의 4승. 이런 거예요. 파워는 거듭제곱입니다. 그러니까 3의 제곱이니까 9 맞네요. 그렇죠? INT는 어떻게 되죠? INT는 마이너스 7.4를 넘는 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넘으면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로 와야죠. 그러니까 3번의 답은 마이너스 8이어야 돼요. 4번의 트렁크는 무조건 소수점을 빼버려요. 마이너스 8.6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8.6 그래서 그냥 플러스 8 이렇게. INT는 7.4 그러면 7, 8.5 그러면 8이 되는데 마이너스 7.4 그러면 마이너스 8로 온단 말이에요. INT는 트렁크는 무조건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거니까 양수 음수 상관없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얼떨떨하죠. 이건 뭔가요? 아르바이트 현황인데 B의 4부터 B의 8까지 B의 4부터 B의 8까지 카운트 A를 했어요. 카운트 A. 카운트 A는 뭐죠? 다 세는 거죠. 빈칸만 안 내면 세잖아요. 그럼 이번에 카운트는 뭡니까? 숫자만 세는 거잖아요. V라는 글자가 있는 거지 숫자는 없지 않습니까? 3번의 카운트 브랭크는 뭐예요? 빈칸만 세는 거죠. 결근한 횟수를 세는 거지 이때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D 카운트는 어떻게 써요? D 카운트는 데이터베이스니까는 는 D 카운트 가로 열고 날짜부터 저 끝에까지 블럭 잡고 뭐 어느 거에 개수를 세라 조건은 뭐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D 카운트는 어차피 숫자 세는 거예요. 이 안에는 글자가 없잖아요. 몰라, 날짜를 체크하면은 날짜의 개수를 세니까 날짜는 숫자로 인식하니까. 그런데 문법 자체가 틀렸어요. 는 D 카운트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정해주고 컴마 계산하려는 항목 선택해줘야 되고 컴마 조건 블록 잡아야 되고. 근데 하나도 그런 게 없잖아. 인수가 틀린 거지.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저번에 우리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는 아래 한글은 못 가져와요. 엑셀로 된 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지. 근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쿼리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텍스트 파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엑셀로 가져와서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할 때 매크로가 들어있으면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하면 되고, 매크로가 없다 하더라도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할 수 있어요. 매크로가 들어있는데 일반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면 매크로가 빠져요. 매크로를 내가 생성해 넣는데, 매크로를 작성했는데 일반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한다고 명령을 걸면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막아버려요. 그래서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엑셀 파일은 뭐 보시면은 확장자가 SLSM이에요. 매크로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매크로 문서는 15번 문제가 매크로였고 16이 차트 문제였잖아요. 그 외에는 매크로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다 확장자를 XLSM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 시험 문제를 열어오면 자동으로 XLSM이 열려요.
매크로를 포함시켜서 저장하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검자가 매크로를 포함시켜서 저장하는 명령을 걸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는 아예 매크로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매크로가 안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수검자가 굳이 저장할 때 골라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저장이 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을 못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종류가 많습니다. 디베이스 3도 있고 디베이스 4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 어느 형식에 맞춰서 저장을 해줘야 돼? A라는 데이터베이스? B라는 데이터베이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거는요. 엑셀에서 저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엑셀로 저장하는 거하고 텍스트로 저장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XML로 저장하는 건 있어요. XML. XML이라는 특이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로 저장을 하면은요, 파워포인트에 불렀을 수도 있고 아래 한글에 불렀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빅데이터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디베이스 파일로 만든 거를 불러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런 형태로 저장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문제. 차트의 범례. 자, 범례라는 건 뭐예요?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뭐라? 열어졌나요? 오케이.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범례죠? 이게 범례예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도 만들었고요, 범례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범례의 위치를 제가 한번 위로,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옆으로 펼쳐졌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옮길 거예요. 그래 놓고 범례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여기선 가지죠? 여기선 가네. 원래 안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옮겼어요. 자, 가면 얘가 옮기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옮기면 얘가 알아서 갑니까? 옆으로요? 얘가 이렇게 알아서 펼쳐지고 얘가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고 얘가 알아서 넓어지고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런 거를 움직이면은, 마우스로 얘를 움직이면은 그냥 수작업으로 끝나버려요. 자동으로 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로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의 크기가 자동으로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죠. 범례 가서 얘를 왼쪽, 알아서 왼쪽으로 가요. 근데 지금 깨졌죠? 깨졌잖아요. 얘가 조정이 안 돼. 그럴 때는 얘를 한번 다시 눌러요. 이런 걸 한번 다시 눌러요. 그리고 이제 범례를 위 그러면 알아서 위로 가면서 펼쳐지고, 얘를 왼쪽 그면 알아서 왼쪽으로 가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여기 가서 한번 건드려 줘야 돼요. 수작업으로 건드렸을 때는 망치거든요. 자동 조정이 안 되니까. 차트의 범례 설정, 그래서 뭐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 조정이 되느냐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수동으로 건드려 놓으면 자동은 멈추는 겁니다. 34번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서 셀에 매크로를 연결하러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세요. 여기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매크로를 실행하거나 또는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서 기록해 가지고 그걸 상대 참조를 하던 아니던 간에 이렇게 하는 거죠. 매크로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바로가기 키 지정하면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잖아요. 그러나 복사라는 기능은 멈춘다 그랬죠? 컨트롤 C에 해당하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그려 가지고요, 이 도형을 작동을 시키면 어떤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죠. 누르면 뭐가 답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얘를 누르면 합이 돼요. 아까 왼쪽 세 개 합구하라 그랬잖아.
여기다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되죠? 요거 합이 구해지겠죠? 자, 합이 그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매크로를 연결했어요. 근데 여기 셀에다가 오른쪽 누르면 매크로가 돼야 안 돼요? 매크로 지정은 안 돼요. 도형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추라는 거 있어요. 단추 이런 거. 양식 컨트롤에는 단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셀에는 어떻다? 매크로를 지정을 못해요. 중요한 거 좀 몇 개 메모해 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1.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추의 매크로를 지정 가능하다. 이거고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는 거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뭐냐면은 보여드릴게요. 하이퍼링크는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 얘를 클릭하면 뭐 네이버가 나오게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단추에다 오른쪽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없어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도형에는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여기도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자, 메모장에 1. 도형에 하이퍼링크를 지정 가능하고 셀에 하이퍼링크를 지정 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는 단추에는 불가하다. 요 위에는 뭐가 되죠? 셀에는 불가하다. 이거. 메모해 놓으셨어요? 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셀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붙여넣기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험은 엑셀 2007로 봅니다. 필기시험 대상이 실기시험은 2007로 볼 수도 있고 2015로 볼 수도 있어요. 정기시험은 2007이나 2010 골라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상공회의소에는 상설검정장에서는 무조건 2007로만 봅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2007로만 봐요. 2010에 있는 메뉴로 보는 게 아니라 2007에 있는 메뉴로 보는데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홈에 가면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수식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 테두리 없음 붙여넣기, 바꾸기, 뭐 연결해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런 게 있죠. 자, 블럭을 잡아서 복사하고 나면 붙여넣기가 이렇게 활성화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값 붙여넣기, 선택, 연결, 테두리만 붙여넣기라는 말이 있나? 테두리 없음 붙여넣기는 있지. 그렇죠? 자, 2010이 여기 안 깔려 있어서 2010이 안 깔려서 2013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걸 복사를 했어요. 그럼 붙여넣기 중에 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때는 또 메뉴가 다르죠? 수식, 붙여넣기, 뭐 수식 및 숫자, 원본, 뭐 테두리 없음, 원본 및 너비 유지, 바꾸기, 값 붙여넣기 메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010도 메뉴가 2007하고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실습을 못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는 2007이 안 깔려있고 2010으로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 제가 공부해 보니까 붙여넣기에 이런 메뉴가 안 보이던데요. 2010 공부하시는 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2007을 별도로 설치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연습하시면 되니까 그때 복사해서 붙여넣기 메뉴에 가니까 테두리 없으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라운드업 이런 말이 나왔네.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라운드는 컴마 1 써 있으니까 뭐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예요.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에 남겨놓고. 하나. 그러니까 4561.6 맞네. 왜? 뒤에 있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5가 안 되잖아. 라운드에서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5 이상이 되면 4570이 되는데 5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4560이 되는 게 맞죠.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고. 얘는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 얘는 올리는 거잖아요. 소수점이 한 자리를 남겨놓고 다 올려라 그랬어요. 첫째 자리에서 올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00이었으면 그냥 .6이었는데 .604잖아요.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죠. 그래서 7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뭐라고요? 1의 자리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1이 2가 되는 게 아니지. 여기서 올리면 4562가 되겠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리는 건 4570이 돼야죠. 4570. 62가 아니라 7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10의 자리에서 반올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4600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얘는 올림이니까 어차피 뭐 0만 아니면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라면 10의 자리에서 올리는 거죠.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근데 4561.604인데 여기는 50이 넘었으니까 4600이 되겠지. 4600. 이해 되시겠죠? 반올림 올림이라는 거.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반올림 올림은 소수점 이하를 기준으로 작업을 많이 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수학부터 반올림 올림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수업상 소수점 이하를 안 배우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이런 걸 배워요. 100의 자리에서 1000의 자리에서 이런 거. 오히려 꼬맹이들이 잘 풀어요. 이거는 꼬맹이들이. 어른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뭡니까?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이런 거예요.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 여기가 1페이지고 여기가 2페이지인데 2페이지는 한 요만큼 보이겠네. 그래? 여기다가 도형도 한번 넣어볼까? 도형도 들어가죠. 글자를 못 고치나? 고치지. 고쳐지잖아. 다 고쳐져요. 차트나 그림장의 개체를 삽입할 수도 없으나 있어. 입력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서 레이아웃에 가서 배경 그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배경 그림을 이렇게 넣으면 배경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죠? 기본으로 보면 보이는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배경 그림이 안 보여요. 이게 되시겠죠? 기본 보기에서는 보이는데 거기서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 차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가서요. 지금 여기가 1페이지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야, 그러지 말고 얘를 이렇게 당겨. 여기서부터 1페이지, 여기까지가 1페이지고 여기까지 1페이지고 여기서부터는 2페이지다 이거야. 아니야, 얘를 더 줄여. 이렇게 여기까지가 1페이지고 여기서부터 2페이지야. 이럴 수도 있고 요거 좀 싹 줄여가지고 얘는 인쇄하지 마. 여기까지가 2페이지로 다 줄일 거야. 근데 기본 보기를 보면 전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해요. 실제 업무상에서는 확대해 놓고 보면 되잖아. 축소가 돼서 그런 거지 확대해 놓으면 잘 보이니까는요. 38번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명령들을 버튼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려놨다. 자, 요거. 요거를 아래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래로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이건 위로 올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인쇄 미리 보기가 필요해, 그럼 하나 놓으면 되고. 오름차순 난 많이 쓰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데이터에 가서 누르기 귀찮아. 그냥 여기다 오름차순 넣어놓고 내림차순 넣어놓을 거야. 그러면 홈에 있다가 얘를 정렬하고 싶으면 다시 데이터에 와서 정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블록 잡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오름차순 그러면 되는 거죠. 홈에 있으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바로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가능하더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래요.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게 머리글이고 바닥에 보이는 게 바닥글이에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 들어가서 요 위에다가 머리글을 편집하고 하단에는 바닥글을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 편해요.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거예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라 그렇게. 아래 차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지금 파란 거는 국어 점수고 빨간 건 영어 점수고 또 꺾은 선 그래프로 나오는 건 총점 점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주축, 오른쪽에 보조축, 그래서 이중축이고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혼합돼서 혼합형 이거고, 지금 140점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총점이 들어가 있죠. 홍길동이 아니고 한길 거. 홍길동이 또 없잖아. 140이라는 숫자는 레이블이 영어도 아니고 총점이고 한길이라는 학생에 대한 점수죠. 홍길동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